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인디애나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에서 유전학 전염병을 연구하고 있다는 저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취향, 습관, 신념, 천성을 좌우지우지하는 놀라운 생물학적 힘을 최신 과학 연구로 밝혀내고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의 형성을 알려주고 있다는데, 일단 저자는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인 진화론자야. 창조론자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부분도 많지만 조금은 정리하고 싶네.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의 북소리를 따라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과학은 이 북소리의 리듬이 우리 맨눈에 보이지 않는 타악기 연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유전자, 미생물 침입자, 미생물군, 유전체 같은 것들이야. 우리 위장관 속에 우글거리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의 갈망, 기분,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고양이에 의해서 전파되는 흔한 기생충이 당신의 뇌를 장악해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중독이나 분노장애, 신경증에 걸리기 쉽게 만들 가능성도 20%나 된다 하네. 사람은 저마다 입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세균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것. 입속 세균을 구강 미생물총이라고 하고, 입맛은 우리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와 구강 미생물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야. 뇌가 미각을 배신하는 시름이 있지. 백포도주에 무미한 빨간 색소를 첨가하고 맛을 보게 하면 모든 프로와인 감정사들도 백포도주의 맛을 마치 적포도주의 맛처럼 묘사한다는 것이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블라인드 시험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 똑같은 탄산음료이지만 코카콜라 딱지가 붙어있는 컵의 음료가 더 맛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야. 여기서 저자의 주장은 우리의 뇌가 선입견으로 가득 찬 편견 덩어리라는 것이야. 뇌는 게으르고 또 항상 정신적 지름길을 찾는 이유는 생각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공급하는 양의 20%까지 차지한다는 것이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비만율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비만의 유행에는 현대적 생활 방식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지. 훨씬 더 많이 먹고 훨씬 덜 움직이는 것.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먹는 종류도 문제지. 식품 제조회사와 식당에서는 설탕, 지방, 소금을 잔뜩 집어넣는데 이것은 판매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네. 설탕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고 단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야. 아동용 편의식품 런치블로 성공한 발명가의 딸인 모나카 드레인의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런치블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할아버지가 발명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몸에 아주 좋은 것만 먹거든요 라고 했다는 것이야. 섭식 행위의 호르몬적 측면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고 밥을 먹고 난 후에 좋은 느낌을 조절하는 유전자도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식욕이 자제력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하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일이고, 장내 세균이 우리의 식욕을 쥐고 흔든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해. 식생활, 체중, 미생물총의 구성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많다는 것이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장내 세균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야. 특별히 식이섬유의 결핍은 우리의 건강에 큰 혜택을 주는 세균들을 굶겨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장의 움직임이 벽돌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 그래서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다는 것이지.
식이섬유로 미생물에게 영양을 보급하면 체질량 대비 지방의 비율을 낮춰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는 것이야. 세균이 만드는 화학물질이 뇌로 들어가면 세균의 성장에 필요한 음식에 식탐을 느끼게 하고 세균이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야. 연구에 의하면 서구식 식생활이 게으름, 우울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야. 정크푸드를 먹으면 운동하겠다는 동기가 극적으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이중으로 타격이라는 것. 우리의 뇌는 이 안락한 현대사회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시시한 성취와 시시하지 않은 성취를 구분하는 일에도 신통치 못하다고 하네. 그래서 그저 예쁜 신발 하나만 사도 비디오 게임에서 레벨만 올라가도 또는 운전 중에 한 번도 빨강 신호등에 막히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야. 이것이 보상에 대한 기대나 특정 활동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기분 조절 역할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대부분 소화관에서 발견되고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는 것.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소화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하네. 장내 세균이 우리의 마음과 기분에 통제력을 발휘할지 모른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야.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든 불행한 상황이든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는 강인한 능력이 있다고 해. 과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의 기저선 기분은 기본적인 기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대부분 결정된다고 하는데 세대 간 유전의 사례도 있다고 해. 진화가 부수적으로 낳은 이 현상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신의 일부 행동은 당신의 부모, 심지어는 조부모가 경험했던 무언가가 낳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지. 남성은 번식에 양적으로 접근하고 여성은 질적으로 접근하는 번식의 경제학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는 물리적 공격성이 강하고 여성은 수동적 공격성이 강하다고 해.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두고 경쟁할 때 물리적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험담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비만. 먹을 것이 넘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 설탕, 지방, 소금이 많은 식단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품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아연 결핍과 철분 결핍이 확인되었다고 하네.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낮은 것도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 우리의 두려움과 악마는 유전적 성향이고 태아 프로그래밍, 진화적 유산, 세대 간 후성 유전과 온갖 다양한 요소 때문이라는 것이야. 평생 지속될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 과학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어. 특별히 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뇌가 크다고 꼭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것은 낭설이라고도 하네. 당신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취약하다는 것. 따라서 운전하는 동안 스마트폰 갖고 놀지 말고 일하는 동안에 이메일 도착 알람은 꺼두자는 것이야. 뇌를 강화한다는 활동이나 음악, 게임이 당신을 천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과학에 따르면 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는 것이라고 해. 뇌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일종의 프리마돈나라고 하네. 자기에게 관심 쏟기를 요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불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야. 뇌는 몸의 연료 중 20%를 먹어댄다는 것이지
기특하게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진화시켜 왔지만 새로 입력되는 감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신에 패턴을 찾아서 무언가를 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이야기의 빈틈이 존재하면 참을 수 없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어내서라도 틈을 메운다고 하네. 제멋대로인 자아 덕에 우리의 뇌는 자기가 실제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도 믿는다는 것이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자기가 멍청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행그리 효과라는 게 있네. 배고픔과 화가 났다는 것을 합성한 언어로 당이 떨어진 상황에서 화가 잘 난다고 해. 가석방 심사의 파급 효과 연구가 있어 수감자가 아침에 심사를 받으면 가석방 확률이 65%, 점심시간 직전이면 거의 거부된다고 하네. 점심 식사 후에는 가석방 확률이 다시 65%로 돌아왔다고 해. 그러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배부터 불러야 된다는 것이네. 검은색 옷도 별로라고 하네. 대부분 사람은 어두운 색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밝은색, 심지어는 환자의 약 색깔도 밝은 것이 좋다는 것이야. 더 똑똑해지는 것, 학습 환경, 학업 성취도, 성장형, 사고방식,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영향이 지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국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 확정 편향은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먼저 진화를 했고 새로 진화한 추론 능력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고 해. 이기적 유전자 입장에서 진화론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네. 종교는 설명 불가의 믿음이니까 각자의 문제지. 여기까지야.